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어의 문 6주차와 7주차 두 가지를 합쳐서 합니다. 소설 실전 문제 풀이인데요. 자, 오늘 국어의 문은 평소와 좀 다릅니다. 평소에는 문법이나 문학 이론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주에 할 국어의 문은 우리 독서 수업에서 읽었던 책이 있잖아요. 중2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에 나오는 작품들, 이 작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신 문제가 출제된 것들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선정도서에 나와 있는 소설들을 모두 다 읽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읽기가 어렵다면 사랑손님과 어머니 그리고 양반전 이 두 작품이라도 꼭 읽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수업이 2주를 나누어서 하던 수업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주로 합치게 되면서 국어의 문도 두 차례를 한 주에 합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부분은요. 6주차에 나오는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7주차에 나오는 문제 양반전 전체 이렇게를 푸시면 됩니다. 시간은 약 20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20분 동안 풀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해설을 듣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요 작품은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고요. 1930년대의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어머니는 남편이 일찍 사별하고요. 그리고 6살 난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 한창 나이이고 사랑에 설렐 수도 있을 나이인데 1930년대라는 이런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과부라고 하더라도 다른 남자와 다시 시집을 가게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또 아이도 그것 때문에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아저씨와의 사랑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설의 서술자가 오키라는 어린아이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조금 어느 정도는 제한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술자가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를 보고 서술해주는 그런 방식의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부터 마에서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이 자신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걸 참 많이들 틀렸는데 나는 6살이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맞겠지만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표현이 되려면 나는 이러저러한 성격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자, 그런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제시문 나입니다. 그래도 나는 한번 마음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마는 성미지요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다에서는 외삼촌과 어머니가 실랑이를 하고 있죠. 자, 외삼촌은 누님이 상 좀 들고 가구려. 다시 말하면 사랑손님 방으로 상을 들고 좀 들어가라. 그런데 누나는 어머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같이 있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나는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들고 가라. 또 외삼촌은 좀 귀찮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따지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번의 나는 나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시문다로서는요. 두 번째, 외삼촌은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개방적이다라는 거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과 다른 신념 또는 가치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겠죠. 근데 외삼촌은 그 이전 사회의 윤리적인 가치관, 그런 것과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세 번째, 어머니는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이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전의 사고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진보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보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아저씨가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은 맞는 설명이죠. 남녀 관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누나와 외삼촌으로 내려가면서 세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번이었습니다. 자, 3번에서는 라에서 마까지의 어머니의 심리 변화. 자, 엄마가 처음에는 하얀 봉투를 꺼내서 주었을 때 엄마가 파랗게 질렸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아마 편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들고 있다가 오키가 "그거 지난달 밥값이래" 라고 말을 하니까 "응?" 하고 놀랐죠. '아우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부끄러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 너무 김칫국을 드링킹을 했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다시 손가락을 넣어서 꺼냈더니 그 지전 다시 말하면 지폐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아 다행이다. 정말로 편지가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을 한 다음에 그런데 뒤에 봤더니 또다시 무엇가 나옵니까? 또다시 편지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긴장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뜯어봤더니 실제로 연애 편지였던 거죠. 그래서 혼란과 당황까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라의 기억의 하얀 봉투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요거는 어렵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어머니의죠.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고조시킵니다. 이 아저씨의 마음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소재가 이 하얀 봉투였죠. 자, 5번 이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 답은 1번입니다. 오키는 이 이야기의 바깥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깥에서 그 서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야기의 바깥이라고 하려면 등장인물이 아닌 제3의 서술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키는 엄연히 이 소설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안에 있고요. 객관적인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해석한 대로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면 뭐 화가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요. 자, 6번 가부터 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지만 5번은 틀린 설명이죠. 찬송가 자체는 딱히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죄송해요. 닫아버렸음을 의미해 주는 것은 풍금을 닫은 것이죠. 자, 그리고 7번에서는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정비석 씨가 아니고요. 주요섭 씨입니다. 자, 그러면 가상 인터뷰에서 들어가야 할 말은 뭘까요? 자, 기자는 여성의 자율성 강조라는 면에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작가는 이 소설이 30년대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뭘까요? 네, 4번이 되겠죠. 당시 사회는 현재보다는 사회 영향력이 훨씬 더 강했고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자와 새롭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비난이 아마 심했을 겁니다. 엄마가 그런 세상의 시선을 극복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가볼게요. A에 사용된 표현 방식과 같은 것은 자, A를 잠깐 보실까요? 자, A에 보시면 그 노래는 마치도 은시를 타고 별나라에서 내려오는 노래처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표현법이죠? 네, 지규법이죠.
그러면 직유법이 사용된 선지는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뭐뭐 인양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직유법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어떤 표현 방식이 쓰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서 음악은 솜사탕이다 라고 하는데요. A는 B이다 라는 형식으로 쓰여졌으니까 얘는 은유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허우대가 멀끔한 아주 잘생긴 집이다. 자, 집에 대해서 잘생겼다 또는 허우대가 멀끔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허우대가 멀끔하다는 것도 또 잘생겼다는 것도 사람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죠. 근데 그걸 집에 대해서 썼으니까 요거는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추억이란 지니기 전에 돌덩이, 지나고 나면 금덩이. 자, 여기서는 추억은 돌덩이다, 추억은 금덩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구조네요. 그렇다면 얘는 일단은 은유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표현들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표현들 있죠. 자,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진 어구를 두 개 이상을 나란히 배열해서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누리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네, 대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꾸법이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는 처음에는 한 사람 수가 적네요. 그 다음에 10사람, 그 다음에 100사람, 그리고 천하 이렇게 점점 수가 많아집니다. 이처럼 점점 뒤로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거나 수가 많아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것, 이런 표현법을 점층법이라고 하죠. 자, 9번으로 가볼게요. 나를 보기와 같이 수정했을 때 나와 보기에 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보기에 보시면 응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줘 하면서 응당 예배당에서 가져온 꽃이려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오키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오키가 서술자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키가 서술자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오키의라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서술자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키도 어머니도 서술자가 아닌데 이 이야기를 전해줬다라고 한다면 이 서술 방식은 제3의 인물인 3인칭 서술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꽃보다 더 빨개지고 꽃을 든 손가락은 파르르 떨렸다. 물론 이 부분은 어머니의 외양 묘사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전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보기는 무슨 시점입니까?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나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다. 네,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오키는 작품의 등장인물이니까요. 나의 서술자는 작품의 주인공이다. 자, 요거는 틀렸네요. 자, 이 나의 서술자는 오키이지만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엄마와 아저씨죠.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입니다. 나머지 좀 더 볼게요. 나의 서술자는 자신 외의 등장인물의 심리는 추측만 한다. 그렇죠. 오키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기의 서술자는 모든 사건을 분석하여 설명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죠. 모든 사건을 분석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5번 보기의 서술자는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심리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 7주 소설 실전 문제 풀이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양반전입니다.
자, 첫 번째 1 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양반은 환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았다. 아니죠. 능력이 안 됐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양반은 자신이 양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자는 양반이 가난해도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4번, 군수는 양반과 부자의 신분 거래를 공증하기 위해서 증서를 만들었다. 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고요. 5번, 양반은 부자가 환자를 갚아주자 태도가 돌변해서 다시 양반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돌변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는 A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A가 여러 해가 쌓여 빚이 되자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건, 자, 가영이는 옳지 않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영이 양반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게 맞죠. 그래서 나영이 맞고요. 다영이 작가가 양반의 무능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죠. 그래서 나영이와 다영이가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답 4번이었고요. 자, 라영이를 찍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경제적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자, 요거는 뭐 그 책에 나온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 B에서 부자가 비판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의 예. 자, B가 뭐냐면 당신 내가 나를 날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시오 하는 부자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로채거나 부당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점을 비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 자, 1번은 사실 남의 거를 가로챘다거나 부당하게 누리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또는 자기를 잘 관리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2번도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죠. 그다음에 C도 사실은 양반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D는 그냥 나쁜 모습이죠. 이것도 1증서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5번에서 이는 벼슬이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일을 하지 않고도 자, 요거는 오타네요. 호의 호식하면서 살고 있다. 자, 그래서 부당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5번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5번 윗글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 자, 부자는 말을 탈 수 없었죠. 사람들이 양반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이 신분을 바꿨죠. 자, 평민들이 양반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말 한 번 못하고 이렇게 양반만 보면 굽신거리고 절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었죠. 자, 양반은 일을 안 해도 누구나 돈이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공 양반은 돈이 없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자, 6번. 자, 6번을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자, 힌트는 뭐냐면 어느 쪽에 더 어울리는 소품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에 나오는 번거지는 우리 왜 군밤 장수들이 쓰는 모자들 본 적 있죠? 귀까지 내려오는 모자. 요런 거를 번거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액이라는 것은 여기에 맥락에서는 일종의 가래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는 모두 다 평민에게 더 어울리는 것이지만 하나만 양반에게 어울리는 거죠. 그게 바로 2번 B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7번에서 작가가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입을 빌리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요거를 다 기억을 하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안에는 양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 부분이 있죠. 양반 하더니 그놈의 양반 한 푼의 값어치도 안 되는구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안의 입을 빌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나왔고요. 양반은 딱히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군수는 무엇을 통해서 양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네, 군수가 작성한 증서를 통해서죠. 자, 부자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나를 날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시오라는 표현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자, 관찰사는 초반에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놈의 양반이 이렇게 많은 관곡을 먹었단 말이냐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관찰사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양반만큼은 양반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전혀 발설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 가볼게요. 라의 니은 증서의 내용을 보고 양반의 태도를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요. 자, 니은 증서는 자, 여러분 양반전에서는 두 개의 증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증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것 또는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의무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증서인데요. 거기에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쓰잘데기 없는 허례허식들, 이 허례허식이라는 거는 굳이 뭐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지키는 관습적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1증서에 있다면 2증서에서는 양반들이 누릴 수 있는 부당한 특권과 양반들이 부리고 있는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1번이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니은 증서는 2증서니까요. 허례허식은 어느 증서의 내용이죠? 1증서의 내용이죠. 자, 나머지 부정부패, 부당한 권력이죠. 비도덕한 삶, 이것도 부당하고 또 나쁜 횡포를 부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방탕하다라는 것은 규율이나 또는 질서나 또는 자제력 또는 절제 이런 것 없이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방탕한 생활은 이증서에서 나타나는 양반의 비판적인 양반의 나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평민들에 대한 횡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9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양반은 평민을 존중하였다. 자, 존중했다라고 볼 만한 구석이 딱히 없습니다. 두 번째, 양반은 환자빚을 지지 않았다. 환자빚을 졌죠. 그래서 그걸 갚지 못해서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3번, 군수는 3번의 증서를 공포했다. 자, 3번이 아니라 2번이었습니다. 4번, 부자는 환자 빚을 갚을 만큼 돈이 많다. 네, 돈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양반의 환자 빚을 전부 다 갚아 주었죠. 5번, 자신을 위해서 군수가 증서를 작성한 게 아니죠. 양반을 위해서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10번은 서술형인데요.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윗글 기역의 양반의 태도를 조건에 맞춰서 바르게 비판해서 서술해라 라고 했는데요. 자, 기역에 나오는 양반의 태도가 뭐였는지 잠깐 볼게요. 자, 기역에서는 여러 해가 쌓여서 빚이 되자 관찰사가 이를 문제 삼게 되고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네, 무능하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무능하다라는 점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보시면 가의 부자의 말을 참고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는 무슨 말을 합니까?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이란 이유만으로 존경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평민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이 아니면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이제 양반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는 차근차근히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자, 먼저 부자의 말을 바탕으로 써야 되겠죠. 자,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이 없어도 존경받는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아무런 실천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자, 이제 11번. 윗글 A에 해당하는 양반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를 잠깐 봅시다. 자, A는 옛사람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같은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요런 것들이 있었죠.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 버선을 벗지 말아야 한다. 국물부터 마시면 안 된다. 젓가락을 쿵쿵 이렇게 찌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3번처럼 국물을 마실 때 소리를 내며 마셔야 한다가 아니라 소리를 내며 마시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번호네요. 12번. 보기를 참고할 때 니은을 통해서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데 적절하지 않은 단어는, 자, 보기는 일단 조선시대 양반이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무위도식하였으며, 자, 무위도식했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벼슬이 있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향락에 젖어, 향락이라는 거는 그냥 놀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술 마시고 뭐 기분 좋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런 향락에 젖어서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에서는 증서가 바로 이증서죠. 이증서는 양반들이 타락한 모습, 또 부당한 권력을 누리는 모습,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바, 방탕하다는 가능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능하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패와 부도덕 다 가능한데요. 빈곤하다라는 것이 양반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다 됐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제대로 안 읽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작품을 제대로 안 읽었을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주에는 국어의 문 마지막 주 시 실전 문제풀이인데 역시 여기는 숙제가 없습니다. 수업을 다 하고 문제풀이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결석한 친구들은 가능하면 밴드 공지를 꼭 봐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쓸데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서로 교환할 예정이에요. 자, 이 쓸데없는 선물은 쓰레기는 아니고요. 사용하던 거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요. 선물이기 때문에 엄연히 구매를 새로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 쓸데없는 선물은 음식은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쓸모는 없지만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 오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천개의 생각 워크북 62쪽에서 63쪽을 보시면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는 시화를 그려오도록 하는 건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시화 대회를 열 겁니다. 자, 선정도서에 나오는 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서 그 시의 분위기와 정황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 그림과 함께 시를 적어서 가지고 옵니다. 자, 보통 이제 귀찮아서 졸라맨을 그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친구들 다 졸라만 그렸는데 나만 조금 퀄리티 있게 그렸다. 좀 성의껏 그렸다. 그러면 또 순위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전부 다 흑백으로 그렸는데 나 혼자만 컬러를 넣었다.
그러면 또 순위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대충대충 그려오지는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그려오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 선물 교환하고 친구들이 그린 시와도 같이 한번 감상을 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에 볼게요.